네, 정혁진 변호사 모셨는데요. 이야, 이 법인카드 그 제보자가 아주 용기 있게 이제 국회에 쳐들어가서 국회에서 이제 토크쇼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걸 해서 다 일일이 밝히네요. 그 조명현 조명현 씨가 책을 썼어요. 책 출판 기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출판 기념회인데 그런데 저한테도 몇 권이 왔어요. 그거는 이제 조명현 씨가 보내준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몇 권을 한 6, 7권 정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 너무너무 적나라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기가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지사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 뭐 그다음 뭐 산부요인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거는 대통령 외에는 다 선출직이 아니에요. 선출직이라고 하면 이제 뭐 국회의장 정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 넘버 1 대통령, 넘버 2는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넘버 3가 저는 경기도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지사라고 했던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했던 사람이 저런 식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적인 마인드는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시사스럽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구나.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후진국이구나. 뭐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좌파에서 뭐 그 이승만 대통령도 욕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욕하고 뭐 전두환 대통령도 욕하고 막 그러지만 최소한 저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뭐 샌드위치 먹고 뭐 일일이 뭐 샴푸 그 일제 샴푸 쓰고 그것도 또 이제 그 들통날까봐 주말에는 개인 카드 썼다가 또 돌려막기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은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갓 해방돼 1948년 정부 수립돼 뭐 그 다음에 전쟁 끝난 직후인 1950년 이런 때도 아니고 53년 막 이런 때도 아니고 지금 2023년 국민소득 3만 5천 불, 4만 불 막 이런 걸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손흥민 또 EPL 가서 득점왕도 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치가 저 모양인가?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참 참담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명현 씨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조명현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이었다라고 전 100% 확신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뭘 드셨을까? 아유, 그 상상도 하지 맙시다. 청와대에서 얼마짜리를 드셨을까? 아이고 어디 뭐 이재명 대통령이란 아이고 상상하면 끔찍해. 아유. 뭐 샌드위치를 어떨 때는 2개를 준비했대요. 1개 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누르거나 뭐 이렇게 꾸적꾸적해지고 그러면은 그거 갖다 버려 그러면 더 그 입맛에 맞는 걸 갖다 또 구해야 되고. 왜냐면 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금이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도둑놈이지. 지금 청와대에서 샴푸는 무슨 샴푸를 쓰고 있었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식당, 뭐 과일 가게 이런 데도 압수수색을 했지만 어디를 압수수색을 했느냐? 경기도청에 비서실하고 총무과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법과 관련이에요. 이거. 다 법인카드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뭐 거기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증거물들을 찾아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그널을 검찰이 보여준 거다. 어떤 시그널이냐? 이제 조만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할 것이다. 법인카드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법정이야 지금 계속 나가니까 뉴스거리도 아니죠. 뭐 법정이야 뭐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또 빠졌더라고요. 또 무슨 또 핑계 대가지고 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나가는 날이에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있다가 생각해보면 오늘 또 대장동 재판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공직선거법 재판하는 날이고 맨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이야 뭐 그렇다라고 치는데 검찰에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현직 신분이 지금 신분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그럼 국회의원은 출근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국회로 해야 되잖아요. 여의도로. 그럼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에 이제 쉰다라고 치고 일주일에 닷새는 여의도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밖에 출근 못 해요. 그럼 뭐 이재명이 뭐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왜 2번은 지금 그 법원으로 왜 출근을 갖다가 하느냐? 왜 서초동에 무슨 민주당 분사무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하고 또 한 번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 이제 검찰청에 불려 나가는 모습하고 수원지검에서 부를 텐데 수원지검에 불려 나가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뭐 백현동, 쌍방울 이런 건요. 우리 같은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않아요. 수천억 뭐 이러니까. 뭐 대장동 뭐 8천억, 뭐 백현동 뭐 3천억, 뭐 그다음에 쌍방 몇백억, 뭐 북한 왔다 갔다 하고, 아니 뭐 그냥 뭐 소설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법인카드는 샌드위치, 샴푸, 이런 건 이거는 그렇지. 과일, 와규도 있고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를 또 그 야비하게 초밥도 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백현동 뭐 쌍방울 이런 거는 아니 내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시켜보고 하지 않은 정치가로서의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야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질러본 거다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맞습니다 막 이렇게 박수 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남북 간의 평화가 중요하고 뭐 김정은이가 이재명이 딱 올라가면 김정은이 그냥 오줌을 갖다 질질질 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법인카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법인카드는 우리의 실생활이에요. 우리의 실생활. 심지어 제가 보니까 봉지커피도 법인카드로 샀더라고요. 저런 새끼. 그러니까 봉지커피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 있다고요. 그거 얼마 하냐 그거. 그러니까 이런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이제는 퇴임했지만 그 나름 높은 공직에 있었단 말이에요. 법인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태극기 그려진 법인카드 받았길래 거기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멋있네. 법인카드 절대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차라리 오빠 카드 쓰라고 했어요. 그게 속은 쓰리지만 차라리 그 오빠가 누구야? 정영진 변호사. 네. 그래서 진짜 그 뭐 이렇게 그 뭐 쓸 일 있으면. 그 법인카드가 나도 그 한번 법인카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일생을 한 번도 안 써봤네. 법인기 들어서 진짜.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를 했잖아요. 이제 법인카드를 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본 같은데 가면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어? 한도가 없어요. 어이구 다이아몬드 막 사도 돼. 몰라요. 근데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구조본에 딱 갔는데 거기 구조본의 과장이 저한테 카드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삼성 처음 들어가가지고 어리버리 할 때니까 과장한테 과장님 이거 뭐 얼마나 쓰면 돼요? 그랬더니 사람 이렇게 딱 보더니 거의 뭐 이렇게 바보 아니야 이런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쓰면 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그러다가 하나 잘못 걸리면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제 생각에는 언제가 제일 그 무서운 때냐? 나한테 힘이 많을 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때가 그게 무서운 때예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할 때 경기도에서는 무슨 짓을 다 해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법인카드도 마음대로 쓰고 샴푸도 마음대로 사고 그랬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그 카드 같은 것들은 지금 다 쓰고 싶죠. 저도 뭐 그 한우 요즘 또 음식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다음에 좀 좋은 식당도 또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뭐 뷔페도 옛날에는 뭐 그 신라 호텔 같은 데도 10만 원이면 됐는데 요즘 뭐 한 20만 원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20만 원 넘는 뷔페도 있어.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뭐 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도 좋은 거 먹고 싶고 나도 좋은 샴푸 바르고 싶고 좋은 로션 바르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그 경기도 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현직 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저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한테 그 다가오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이거는 그 다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전직 그 원로들이 지금 한 명씩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낙연 대표도 한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손학규 전 대표도 또 점잖게 또 한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정세균 뭐 전 대표도 뭐 어떨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김부겸 그 전 총리도 어떨지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무리 내가 지금 여당이 싫고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마땅치 않고 그래도 지금 야당 대표 하는 걸 갖다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참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제 법인카드 압수수색 들어갔죠. 법인카드 문제로 이제 또 이제 소환돼 가지고 조사받는 모습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판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인섭, 그 다음에 또 이화영 이런 판결 쫙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지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상식적인 민주당의 인사라면 정말로 걱정돼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고추 세우고 당당하고, 민주당도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이재명 체제로 굳건하게 가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뭘까요? 저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막연히, 자기들은 가담 안 했지만 막연히 우리가 이기게 어디선가 해줄 거야. 예, 그리고 막연히 믿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살아날 길은 어디선가 부정선거를 해줄 텐데, 일단 공천이 제일 중요하다. 네네. 출마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출마만 하면 어디 지역군 다 당선이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그냥 범죄자인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아직까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뭉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정부가 그럼 막지 못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책임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갖다 해보면요, 지금 최근에 판결이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판결이 나왔냐? 뭔 판결? 황운하 판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송초로 판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정선거라는 거 아니야?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는 적어도 울산에 있어서는 부정선거라는 거야. 관건 선거니까 부정선거고. 그렇지, 부정선거. 그 다음에 제 생각엔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2021년 5월 2일에 있었던 민주당의 당내 선거. 그것도 부정선거인 거야. 부정선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 봉투를 돌린 그 매관매직하는 그런 선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던 그 선거에서 그 김경수 드루킹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것도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깨끗한 선거는 아니고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됐을 당시에 그때 이회창 무슨 병역 관련된 김대엽 사건, 그것도 부정선거지.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번 그 대통령 선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도 뭐 신앙민 해가지고 김만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 압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 이상이라든지 7% 이상 이겼을 텐데, 부정선거를 하는 바람에 0.7%로 간신히 이겼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퍼센테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김만배 신앙님,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또 그 여당, 그 당시 여당,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도 관련된 것들, 지금 그것도 수사 이제 좀 들어가가지고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련성이 아마 이제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 그 정당은 민주라고 하는 말 이름만 들어가 있지 부정선거하고 무슨 그게 인이 박혀 있는 건가. 일단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건 지건 간에 내년에는 이러한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반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을 수 있게끔 단디해야 됩니다. 단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네네. 거기도 이제 우리처럼 우리 사전 투표죠. 우편 투표가 있어요. 우편 투표 제도가 있는데, 우편 투표에 투표지를 넣고 이제 밀봉을 해야 돼. 봉투가 밀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투가 열린 게 5장이 나왔어요. 500장도 아니고 5장. 뚜껑이 열렸다는 것 자체로 그 안에 내용물은 상관없이 선거 무효를
전국 선거를 다 무효시켜 버렸어. 왜냐하면 무결성의 원칙이 벗어났다. 선거는 한 장이라도 무결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손을 탈 수 있는 봉투가 열렸다는 무결성의 원칙이 위배됐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그거 헌법재판소죠. 네네. 무결성의 원칙이 벗어나서 이 선거 무효다. 그래서 재선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소쿠리 투표. 소쿠리 다 담았잖아. 이거 5장 열린 거 소쿠리 투표 이거 수만 장, 수십만 장의 소쿠리 투표에 담아서 이걸 옮겼는데 무결성이 위반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니 선거법에 네? 그런 식으로 선거 관리가 되면 선거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거 자체로도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재선거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윤석열 정부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 되고 흥분하는데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선관위 시스템 5%를 점검한 거예요. 100% 점검도 아니고 5%를 점검했는데 숭숭숭숭숭 구멍 다 뚫리고 아니 결과값을 결과값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으면 그런 시스템을 다시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시스템으로 조금 보완해서 가겠다는 거야, 내년 선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그런 점검 결과가 나왔으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에 검침원이 와서 조사했는데 여러 가지 세균 같은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왔으면 이거 소독을 하고 가야 되질 거 아니에요. 소독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병 안 걸렸으니까 그냥 갑시다. 정신 변호사도 병 걸린 거 없죠? 그냥 갑시다. 이렇게 우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소독을 하고 가야지. 네네.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하고 가냐고. 나는 참 윤석열 정부도 그거는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번에 선거 전에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밝히든지 아니면 진짜 엄포라도 세게 놓든지 뭘 조치를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물땅해서 넘어가면요 또 당한 다음에는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이 가만히 있고 난 답답해 죽겠어.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선거에 나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했더니 33%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어요. 국민의 33%가. 그러면 우리 5,200만 국민의 33%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 부정선거를.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정교모라고 교수 모임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교수들은 그래도 박사학위도 다 받고 그런 사람들 아니까 그런 사람 6천여 명이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성명서도 발표했어요. 교수들 6천여 명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교수도 아닌 사람이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굴떡굴떡 넘어가냐고. 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수 60명도 아니야. 6천 명의 모임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통계학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 박영하 교수가 이거는 동전 1000개를 올려서 다 떨어진 안면만 1000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불가능한 수치라고 그 통계학자도 나오고 월터 미베인 교수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자 부정선거 탐지가가 한국의 4.15 총선은 프로드 영어로 사기라고 논문이 5번 나왔어요. 논문 한 번 냈는데 한국에서 반응이 없어. 추가로 또 논문을 냈어요. 보강해서 또 논문 내고 논문이 5번 나왔는데도 한국에 다른 나라는 뒤집혀 있어서 재선거했어요. 월터 미베인 교수가 논문 낸 나라들은요 다 재선거했어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재선거 안 하고 있어. 이게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미베인 교수 거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기가 막혀 하니까 논문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정부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골 때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다른 나라는 다 반응해가지고 재선거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죽 써가지고 그러게 개딸한테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지금이라도 4-5달 남은데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